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전국 단위 선거도 아니죠? 그런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큰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동안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슈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OTT 빅뱅이다.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요즘 많이 쓰시죠? 그런데요, KT는 드라마 100개를 만든다. 여기 보시면 국내 방송 통신 통틀어서 최대 규모인 5천억 원을 투자한답니다. 드라마 100개를 제작하겠다는 거죠. 경쟁이 붙은 겁니다. 넷플릭스 독주에 맞서겠다. 자체 콘텐츠로 승부를 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선 전초전이 된 박영선, 오세훈 빅매치. 드디어 대진표가 결정이 됐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보선, 여기 뭐 이렇게 선거 때마다 통상 쓰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벼랑 그 승부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오세훈, 안철수 꺾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여당 박영선과 진영 대리전 양상이다. 이번 선거 단순한 보궐선거가 아니라 진영의 격돌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 따라서 한쪽은 치명상, 한쪽은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런 분석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판결 하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남용 의혹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걸, 이규진 1심에서 집행유예, 유죄하기 집행유예가 나온 거죠. 법원은요, 재판 개입 등 직권 남용이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3년 연속 불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은 인권 내세우며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에 복귀했는데 우리는 계속 불참을 하고 있다. 뭔가 좀 엇박자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깊숙이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세 번째 자리에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격언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슈들이 다뤄질 겁니다. 첫 번째는요, 수성이냐 수복이냐. 뭔가를 지키는 쪽,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빼앗겠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보궐선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김종인의 벽. 그렇다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군가에게는 큰 벽이 됐다는 거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일까요? 요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민간 대 공공입니다. 요즘에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양쪽의 어떤 상대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뭐 방어, 그리고 어떤 뭐 이 진영 간의 대결 뭐 이런 게 주로 초점인데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좀 집중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압류된 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추징금 벌금해서 200억 원 넘게 지금 부과가 된 상태인데요. 그 돈이 미납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있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 그리고 보궐선거 이야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방금 전에 키워드에서 봤던 제목이 달려 있네요. 수성이냐 수복이냐. 그리고요, 이 밑에 작은 글자로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다른 후보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실은 이렇게 격돌을 하는 거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여론조사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요. 7년 만에 여야 1대1 맞대결이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여기 반응이 나와 있죠. 박영선 후보, 오세훈 낡고 실패한 시장이다. 어제 딱 견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정권 교체의 길 열겠다. 이런 또 각오를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오세훈 후보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가슴 누른 돌덩이를 걷어내 중도 확장에 총력하겠다. 10년간 가슴 누른 그 돌덩이, 그거죠. 스스로 사퇴한 거죠.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어떤 이 서울시민 상대로 투표에 붙였는데 이게 뭐 개봉도 못 해보고 열어보기도 못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10년 전입니다. 그게 지금. 이 가슴 누른 돌덩이를 이제야 걷어내게 됐다. 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뭐 여당 최근에 본인에 대한 공격을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규정했어요. 여기에 굴복 안 한다. 뭐 이러면서 무상급식 사퇴 족쇄를 끊고 부활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된 대선 국면 야권 재편의 키맨, 핵심이 된다.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야권 단일 후보 발표 모습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이야기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같이 가시죠. 네, 천천히 뒤에. 안에 들어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예, 실장님.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자, 어제 이 모습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반응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오세훈 대자 그러니까 비판을 한 성명이죠. 여기 뭐 비난 성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약간 공격을 한 성명이에요. 8개를 내놨다는 거예요. 8개를.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했다는 거죠.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다. 총공세를 벌였다. 이렇게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위기를 느낀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중도 확장성 그리고 제1야당이라는 점 이런 거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후보일 수 있다. 뭐 기사는 이렇게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죠. 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구도는 확실해졌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열일할 후보인가 아니면 딴일할 후보인가. 자, 지금 뭐 여야 후보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리고요. 그에 더해서 만약에 LH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분위기는 어땠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밝혀주시죠. 예,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집권 여당의 선거는 원래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또 심판론에 직면하게 되지요. 그건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려운 선거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LH 투기 의혹 사태가 터져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정말 그 신념과도 같이 여겼던 공정의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 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노력해도 어려운 국민들의 그 영린을 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것이 정권의 비리는 아닙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정권의 관리 책임으로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시거든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 LH 투기 의혹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회초리를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초리를 회피하거나 또 덜 맞으려고 한다면 국민들 금방 알아보십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또 이게 너희가 다 잘못해서 회초리를 때리는 게 아니야라고 예. 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은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잘하면 예. 국민들께서는 이게 서울시장 인구 1,000만이 사는 수도 서울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예. 심판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중요하다. 그리고 LH 투기 의혹도 있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예. 이 전염병 이후에 서울 시민과 서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심판을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미래를 선택할 것이다 이런 확신은 갖지만 예. 지금 말씀하신 LH 투기 의혹 등 회초리를 저희가 얼마나 잘 맞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회초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어떻겠느냐 질문하셨지만 오히려 이것이 있어서 잘 됐다. 저희가 잘 맞으면 예.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전화위복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생각지도 못한 어떤 악재가 좀 불거진 거잖아. 아주 약간 당황스럽겠죠.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까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그러나 박영선 후보마저도 예. 정말 국민께 뭐 억울하다, 섭섭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태도보다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태도, 자세, 발걸음을 보이면 국민께서는 용서해 주실 준비가 돼 있고 예. 회초리지만 회초리는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혼낼 때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혼내시지 않거든요. 예. 예, 시민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 아주 그냥 지금 상황,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안에 당 분위기, 그리고 어떤 그래도 어렵지만 어떤 기대 뭐 이런 것까지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김병민 교수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려볼게요. 서울 지역의 경우 사실은요 25개 구청장 가운데 24자리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회의 압도적인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이거는 곧 이른바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조직력에서는 여당이 압도적이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 예. 이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은 보병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2006년 지방선거를 보면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25개 구청장 중에 전부 25개 구청장을 한나라당이 석권합니다. 서울시의원 100명이 넘는 서울시의원을 한나라당이 가져가게 되죠. 예. 그로부터 치러지게 되는 4년 뒤의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쓰나미 같은 태풍이 불고 나면은 이러한 보병전 그리고 조직력 같은 경우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당시 25개 예. 구청장 중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민주당으로 넘어갔던 정력이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유례 없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지게 되는 선거이고 예. 조금 전에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과거로 지금 규정질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부동산 정책의 모든 실정을 사실상 박영선 후보가 한 몸에 받고 치르게 되는 선거입니다. 예. 부동산 실정과 선거를 초래하게 만들었던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결국은 민심의 무거운 이런 태풍 같은 쓰나미 속에서 치러야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리 탄탄하게 갖춰진 조직력이라도 예. 이런 부분들이 민심을 이겨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대결을 박영선 후보는 이제 프레임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좀 조언해 드리고 싶은 게 오. 오세훈 후보가 수년 전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미래라는 책을 내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이 서울, 우리 국가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설파한 적이 있거든요. 예.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문재인 정부를 이어가게 되는 부분들을 과거로 규정짓고 이거를 끊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가게 되는 규정을 아마도 야당에게 국민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선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프레임 구축에 대해서 한 번쯤 남은 보름 동안 고민해봐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민주당 소속이신 박수현 전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신 김병민 개헌교수 두 분 말씀 들어보셨죠? 좀 각각의 정당이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좀 어려운 분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